내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우 행복하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고 알림벨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제 뉴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강인의 최근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한 구단이 이강인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팀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는데 바로 뉴캐슬 유나이티드입니다. 뉴캐슬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그파이 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뉴캐슬은 최근 24시간 동안 파리 생제르맹 PSG의 23세의 공격수 이강인에 대한 영입 요청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뉴캐슬의 새로운 스포츠 디렉터인 폴 미첼이 이강인을 자신의 주요 영입 타깃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폴 미첼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꿈의 영입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23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국제적인 경험을 쌓은 이강인은 왼발잡이로 왼쪽 윙과 중앙 미드필더 모두에서 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뉴캐슬의 감독 에디 하우를 매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전술적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강인의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강인의 영입에 약 4천만 파운드, 한화 약 67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이강인의 잠재력과 현재 실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뉴캐슬 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이 PSG에서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뉴캐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PSG 시절을 돌아보면 그의 선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뉴캐슬, 아스톤 빌라 등 여러 빅클럽들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SG에서의 시간이 이강인에게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에서는 강팀이지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전히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 내 경쟁도 매우 치열해 이강인이 레귤러하게 선발 출전할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의 제안은 이강인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뉴캐슬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투자를 받아 급성장하고 있는 팀입니다. 이강인이 뉴캐슬에서 성공한다면 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이적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PSG도 이강인의 잠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본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가 PSG에서의 도전을 계속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재능은 어릴 때부터 주목받았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그는 발렌시아를 거쳐 PSG에 입단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그는 뛰어난 기술과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고 이는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PSG에서의 경험은 이강인에게 큰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출전 시간을 얻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의 실력은 한층 더 성장했을 것입니다. 특히 음바페, 네이마르와 같은 공격수들과의 훈련은 이강인의 공격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뉴캐슬로의 이적이 성사된다면 이강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그 강도와 속도 면에서 프랑스 리그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적응하는 것이 이강인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뉴캐슬의 전술 시스템에 녹아들어 팀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강인의 이적은 한국 축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김민재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뉴캐슬에서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결정에는 여러 요인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출전 시간, 팀의 경쟁력, 개인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재정적인 조건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재능과 노력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강인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으며 그가 어느 팀에서 뛰든 그의 성공을 응원할 것입니다. 한편 이강인의 이적설은 축구 이적 시장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선수들의 이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단의 전략, 재정 상황, 리그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강인의 경우 PSG가 그를 놓아주려는 이유 중 하나는 재정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PSG는 최근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부 선수들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강인과 같은 유망주의 매각은 구단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반면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이강인의 영입이 팀의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부합합니다. 뉴캐슬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아 뉴 리치로 부상했지만 단순히 고액의 이적료를 지불하고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발굴하여 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러한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은 또한 한국 축구의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이강인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의 이적설은 현대 축구에서 미디어와 팬들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는 루머와 추측들은 때로는 선수와 구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팬들의 반응과 기대는 구단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강인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의 재능과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선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곧 한국 축구의 성공이며 더 나아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